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FDA 가이던스에 이은 내용들을 세 번째 강의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시까지 세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번 세 번째 강의의 말미 시간에도 Q&A 시간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 도중에도 질의 내용을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거나 강의 말미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FDA QSR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 회사의 그 제조 경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절차 실질적인 이제 제조 공정에 대한 내용들도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레인트가 있는데요. 컴플레인트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불만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컴플레인트를 정의를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사의 제품을 쓰시고 있는 이제 A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성격상 아주 적극적이신 분이 있고 이제 좋은 말도 잘하시고 좀 훈계도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B 병원에는 선생님께서 성격이 이제 조금 다르셔서 이제 쓴소리를 잘 못하시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A 병원에서는 자사 제품이 이 제품이 왜 이렇게 편리하지가 않느냐, 이 제품에 사용할 때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B 병원에서는 이제 좋은 말씀은 해주시는데 이제 그 단점은 좀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그런 이제 또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B 병원에서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이 점 A 병원 선생님처럼 이 점은 여기가 문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도 이 의료기기는 여기의 파트가 개선되면은 좋을 것 같다. 저는 경쟁사의 제품은 이러한 그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그러니까 돌려 말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들으신 것도 컴플레인트에 해당이 되세요. 예. 그래서 컴플레인트는 그 제한적인 의미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직접적인 이제 문제점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도 컴플레인트로 접수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컴플레인트를 이게 사실상 관리가 현장에서 많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컴플레인트는 이제 자세하게 수집할수록 좋은데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무엇을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컴플레인트가 왔을 때는 이거를 이제 좀 시스템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컴플레인트는 일반적으로 그 영업 사원들이 이거를 취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영업 사원분들은 또 이제 영업 업무가 또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컴플레인트를 정리해가지고 QA 부서로 전달하는 것도 좀 번거롭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너무 일이 되지 않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사실상 그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그 자사의 영업사원이 이거를 컴플레인트를 받아서 QA에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이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이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냐면 이제 컴플레인트가 일단 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컴플레인트가 생기면은 뭐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내용을 충분히 안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커스터머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에서 자사가 운영하는 이 컴플레인트 이제 웹사이트 페이지에 어떤 의료기기인지 어느 날짜에 접수된 내용인지 그 컴플레인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 필드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많은 경우에 그 컴플레인트가 뭐 몇 개였다, 뭐 35개였다, 뭐 제품의 사용상의 불편함이었는데 뭐 특별히 문제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그 뭐 이런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컴플레인트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엔드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만을 명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대충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그 엔드 유저들의 기대치를 입맛을 그 품질 그에 대한 기대치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컴플레인트를 수집하는 것은 결국은 회사의 제품을 품질을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상당히 이거를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하는 게 번거로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간편하고 그러면서도 충분한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컴플레인트 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관리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를 예, 권고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컴플레인트 절차에 결국은 이제 모든 컴플레인트가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니폼이라는 단어는 이제 저희가 보통 쓸 때는 뭐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선수복 입을 때 유니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은 단일한 뜻이 단일 똑같은 거 방식인 거죠. 그래서 모든 컴플레인트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려면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적어도 컴플레인트를 어떠한 컴플레인트들이 수집이 되어야 되는지를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교육을 세일즈 영업사원과 대리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컴플레인트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지 컴플레인트를 수집을 하는 거는 그 컴플레인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웹페이지를 통해서 거기다가 데이터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컴플레인트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제일 편리하고 이렇게 유니폼하게 관리하기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플레인트가 의료 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컴플레인트 내용만 적고 해당 없음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경찰의 어떤 그런 뭐 보호를 해달라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요청을 들어갔는데 뭐 경찰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묵과를 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사건이 크게 발생하죠. 그런 것처럼 컴플레인트들도 이거를 이제 제대로 충분한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잘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컴플레인트 또한 이제 컴플레인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이제 어떤 내용을 뭐 이렇게 보호를 해달라, 뭐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팔로우업을 안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컴플레인트가 일단 접수가 되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컴플레인트의 진위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찰에도 그 119에도 그 장난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컴플레인트인데 이게 어떤 그 컴플레인트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의료기기가 아닌데 다른 회사 의료기기를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컴플레인트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컴플레인트가 이제 해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컴플레인트에 해당된 의료기기를 수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의료기기의 문제점을 루트 커즈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거를 하려면 이게 다 체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거를 하려면은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이제 의료기기가 컴플레인트 문제가 됐던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대리점으로 보낼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바로 제조사로 보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 체계가 그게 절차가 프로시저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업사원도 그거를 사실상 뭐 의료기기 문제가 됐던 컴플레인트 의료기기 자체는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엔드 유저에서 바로 그 QA 쪽으로 바로 보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 그런 것들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또 엔드 유저가 뭐 그걸 또 우체국에 가서 보내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택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라든지 어디다가 이렇게 그 착불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엔드 유저나 이런 컴플레인트를 결국은 데이터를 보고하고 의료기기를 반납하는 차원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화시키고 절차화시켜서 잘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혹시 이제 컴플레인츠에서 그 이제 주요한 유해 사례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식약처에서도 중대한 유해 사례는 보고를 해야 되고 FDA에서는 중대한 유해 사례를 이제 MD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단어가 C 그 MDR하고 단어 같은데 여기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리포트인데 그 여기 리포러블 이벤트에는 이제 지금 중대한 유해 사례는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에 이제 오랫동안 종사하시면 외워두셔도 되거든요. 중대한 유해 사례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식약처나 FDA나 공통적인 거여서 이제 첫째는 이제 사망하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제 사망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유해 사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사망 유해 사례가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거나 아주 중요한 그 장애가 발생한 그 유해 사례 두 번째 중요한 상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유해 사례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유해 사례로 인해서 입원을 했거나 입원이 연장되는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유해 사례로 인해서 복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기형이 발생된 경우에 이제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이게 중요한 유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한 대응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인베스티게이션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컴플레인트를 파일즈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그 컴플레인츠에 대한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검사를 통해서 디터미네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유해 사례가 보고해야 되는 유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의료기기를 수거를 해서 그 해당 의료기기가 제품의 규격을 충족을 시키지 못했는지 그 해당 의료기기가 그 치료나 진단을 위해서 사용은 된 건지 그 다음에 해당이 된다면 그 해당 의료기기와 이제 보고된 그 유해 사례와의 그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기록을 이제 남겨두는 것이 컴플레인트 파일을 관리하는 규정을 이제 준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거기까지 컴플레인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고 현장에서 컴플레인트가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서 제가 지금 저는 일단 이 규정들을 그냥 규정 내용을 알려드리기보다는 그러한 규정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좀 실질적인 이제 부분들로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착안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Purpose of the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 Subsystem. 그래서 지금 이제야 후반부에 와서야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여요. 그 디자인 컨트롤이 있고 프로세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제품을 처음에 디자인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제품을 완성할 때까지의 과정을 디자인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완성된 제품을 양산해서 제조할 때가 프로세스 컨트롤입니다.
그 두 가지 디자인 컨트롤, 프로세스 컨트롤. 그래서 디자인 컨트롤은 제품 개발과 설계, 그리고 공정과 제조는 프로세스 컨트롤. 그래서 QA는 사실 디자인 컨트롤하고 프로세스 컨트롤을 둘 다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은 그 제품이 규격에 일치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공정 프로세스들을 이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컨트롤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QA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직을 잘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부서가 있고 QA 부서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이런 경우에는 그 생산 부서에 거의 그 생산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는 퀄리티 엔지니어를 생산 부서에 두면 효율적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QA 부서는 있는데 생산 부서가 있어요. 근데 QA 부서가 지금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공정에 관여를 하지 않고 모든 관리를 생산 부서에서 한다고 치면 그런 일들이 그 이제 문제점들이 생산 부서에서 엄폐하려고 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내용들을 QA 부서가 공유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프로세스 컨트롤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 부서 내에 QA 인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QA 인력이 이제 그 이 생산 부서의 내용들을 QA의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 방향에 맞게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그 생산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부서하고 QA 부서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은 서로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팅을 정례화시키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미팅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세인트주드 메디컬에서 일을 했을 때는 하루에 미팅이 보통 8개 미팅이 하루에 있었습니다. 네, 8개 미팅이. 그래서 그 이제 사이트의 이제 매니저들하고 그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실에서도 회의도 많이 하는데 뭐 사실 자기 일할 시간도 좀 없죠. 8개 미팅을 하루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 미팅 할 때마다 또 미팅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소통은 잘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요소별로 위클리 미팅이 다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한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누가 안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또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절반, 미국의 절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FDA 컨설팅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CRO 임상 스탁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 기업들에 이제 방문해서 미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FDA 인허가나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QA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드리고 있으면은 약간 이런 중요한 점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뭐 대표님이나 담당 매니저분한테 문의를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그 담당 부서를 부장님을 이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갑자기 미팅이 확대돼 가지고 여러 부장님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딱 그 회의실에 들어오시는 느낌이 서로가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많은 경우에 이제 제가, 예전에 회사들을 자주 방문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면 이렇게 그 부서들끼리의 미팅을 그때서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동안의 교류가 없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중요한 요소별로 비즈니스 항목과 품질 관리별로 부서들 간에 그리고 그 이런 이제 위클리 미팅을 이렇게 정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소통이 되고
예,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덕션 프로세스 체인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체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생산이라든지 이 공정상의 체인지가 생기면은 결국은 다 리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디자인 컨트롤에서도 항상 리뷰가 있어야 되고 이 프로덕션과 프로세스에서도 변동이 생기면 리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 개발 검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더 광범위한 부서들이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의 인풋을 규격을 우리가 바꾸겠다. 그것은 그렇게 규격을 바꾸는 것이 인허가적인 기준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인허가 부서가 참여를 해야 되고 당연히 마케팅 팀에서 바뀌어진 규격이 커스터머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규격의 변동을 R&D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그게 생산이 가능할지 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프로세스에서 어떤 공정상에서 기계적인 변경을 이제 뭐 금형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아주 여기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변경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부서장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제 이 아주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 생산하고 그러니까 요 생산 부서하고 품질 부서하고 밀접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생산 과정에서의 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일들은 하나하나 뭐 다 인허가하고 마케팅 막 다 연관시킬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생산에서의 모든 이런 뭐 규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프로세스 주요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품질 부서하고 생산 부서하고는 제일 밀접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사의 생산팀과 품질팀이 얼마나 미팅을 자주 하고 있고 얼마나 교류를 잘 하고 있는지를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퍼스널의 프랙티스 결국 여기 이제 생산 제조에서는 이제 이 제조 공정에 가담을 하게 되는 분들의 이 프랙티스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컨트롤도 프로세스 컨트롤과 디자인 컨트롤이 있는데 밸리데이션도 디자인 밸리데이션과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밸리데이션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밸리데이션은 일단 FDA는 process가 consistently produces a result or product meeting its intended and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프로세스에 대한 밸리데이션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예, 일관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품이 규격과 사용 목적에 적합한 규격을 일관되게 생산해낼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그래서 프로세스에 이건 이제 방점이 되어 있는 거죠.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이니까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제 도출되는 결과들이 제대로 된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연역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탑의 프로세스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일일이 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예가 스테릴리제이션 밸리데이션, 멸균 밸리데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멸균 밸리데이션을 이제 멸균을 하게 되는 이제 챔버가 있잖아요. 챔버에 이제 멸균을 하게 되는
그 정해진 온도값하고 습도하고 이러한 정해진 그 인풋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사이클에서 멸균이 제대로 되는지 거기 안에 그 이제 멸균이 되게 어려운 것들을 프로세스 챌린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PCD를 의료기기 안에다가 숨겨놔가지고 거기도 멸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사이클을 멸균기를 사용한 그 멸균 챔버를 멸균을 해봤으면은 그거 하나하나 뭐 그 생산할 때마다 멸균 모든 제품 멸균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밸리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대로 그렇게 멸균 값을 인풋을 입력을 다음 달에 제작되는 배치의 의료기기들을 멸균 챔버에 넣는다면 한번 밸리데이션 했기 때문에 그것도 멸균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이 베리피케이션과 그 이거를 이제 다릅니다.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공정이니까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를 그 전체를 밸리데이트 하는 것이다. 검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어떤 거에 쓰이냐면은 그 제가 오후에 좀 더 알려드리겠지만은 이제 이 밸리데이션 공정 밸리데이션은 IQ, OQ, PQ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이 있고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IQ, OQ, PQ가 여기 밸리데이션에 들어가는 거죠. 한번 밸리데이션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일관된 결과가 예상이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그 제조 공정을 관리하는 방식은 크게는 이제 밸리데이션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베리피케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밸리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Q라는 것은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금형을 지금 요 볼펜이 의료기기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생겼으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압출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약간 요런 모양이니까 압출. 그러면 이제 압출을 할 수 있는 압출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마우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는 금형이 있었을 겁니다. 사출이라고 하죠. 이제 인젝션 몰딩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빼는 거니까 튜빙이니까 익스트루전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런 마우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사출을 그러니까 이거를 붕어빵 생각하시면 되죠. 금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붕어빵을 만들려면은 그 붕어빵 저기 장사하시는 분들의 붕어빵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붕어빵이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그 붕어빵 틀은 금형 틀인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는 그 금형 틀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어 금형 틀을 이제 구매를 해야겠죠. 그러면 금형 틀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금형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 금형 만들어주는 회사도 저기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금형 만든 회사가 하라는 대로 금형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원하는 그 조건 값에. 그것이 금형이나 이런 그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이런 기기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밸리데이트 하는 게 인스톨레이션 설치라는 뜻이잖아요. 퀄리피케이션 그걸 먼저 IQ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IQ를 먼저 확인을 그러니까 이제 IQ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그 그런 금형이나 기계 제작 업체가 제공한 매뉴얼대로 잘 설치가 됐는지를 밸리데이트 하는 거죠. 그거를 IQ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OQ로 넘어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균을 할 때도 멸균 값을 넣거든요. 제조를 할 때도 이런 제가 이거 사출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작업자분들이 그 여러 조건 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처음 제작할 때는 그 이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작해내기 위해서 사출의 조건값을 뭘 내야 될지를 어느 정도 경험으로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레인지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사출했을 때 제품이 규격에 맞게 나오는지 해보자. 그게 이제 OQ예요. Operation Qualification.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배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OQ를 함으로써 여러 번 이제 사출물을 찍어내서 사출물을 찍어낼 때는 보통 이제 제대로 조건값이 안 되면 사출물에 검은 점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게 제일 일반적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검은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으면은 좀 사출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OQ를 통해서 우리가 제작하는 이 프로세스를 조건값들을 어떤 조건값을 넣어야 될지를 이제 검사해보는 단계가 되겠죠. 그럼 이제 OQ를 거쳤으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다양한 조건값들을 넣어서 사출을 해봤는데 제일 사출이 잘 된 거는 이러한 조건값을 넣었을 때다. 그렇게 해서 PQ는 그 OQ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되어진 조건값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3개의 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치라고 하면은 그 제조에서 이제 작업자분들이 이제 한번 생산할 때 생산 라인을 다 청소하고 닦고 이렇게 뭐 그거 생산에 필요한 윤활유 같은 거 넣고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생산 이렇게 작업할 때 그게 한 번의 배치죠. 준비됐으면 그냥 쫙 생산하고 그러면은 점심 식사하고 다시 한번 닦아내고 다시 한번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한 번 배치, 오후에 한 번 배치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치별로 로트 번호 얘기하는 게 그 로트 번호가 그걸로 그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같은 배치로 제작된 게 같은 로트 번호를 갖고 있고 오후에 생성된 게 또 같은 번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서 이제 유통이 됐는데 A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같은 로트에 있는 생산된 제품도 다 리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OQ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어진 그런 그 조건값들을 가지고 PQ를 해서 정말 이게 이제 최적의 그러니까 predetermined specification을 가장 적합하게 충족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3번의 배치로 일관되게 그 생산해낼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IQOQ, PQ를 해서 에스타블리시를 하는 거죠. 그게 밸리데이션의 그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IQOQ, PQ를 하면서 마스터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거 밸리데이션 뭔지 모르겠다. 강의를 들어봐도 괜히 뭐 이상한 용어만 쓰고 골치 아픈 것 같다. 그냥 우리는 일일이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하나 테스팅한다는 뜻입니다. 예, 밸리데이트는 약간 어떤 거냐면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에 우리가 도장을 찍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아. 이런 거죠. 예,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KGMP 도장처럼.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 도장을 찍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장을 한 번 찍으면 이제 끝났다. 뭐 GMP 인증된 그 회사로부터 그 제품을 공급받으면은 우리는 GMP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인식에서 나오는 거냐면 도장을 한 번 인가를 받으면 그거는 다 땡이다. 그거는 끝났다. 이제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FDA는 일부러 그래서 QSR 심사를 하고도 무슨 패스했다는 레터나 뭐 어프로벌이라는 레터나 서티피케이션이라는 레터나 이런 거를 GMP 이런 거를 절대 제조사한테 제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FDA는 이 GMP QSR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FDA가 심사가 나왔을 때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는 계속 유지를 하게 해줄게라는 이런 약간 그냥 그때 제한적인 그 검사를 패스했을 정도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그 QSR 심사를 받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뭐 특별한 그 시정 조치 뭐
그 이제 FDA는 이 QSR 심사를 받고 보안을 받으면 그 4A3라 그래요. 그 483이라고 하는데 그 483만 안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 그냥 483을 이제 FDA QSR 심사를 받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4A3를 몇 개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4A3를 안 받았다 그러면 진짜 QSR 잘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 서로 이제 막 그 회사에서 내부 이메일 막 congratulations 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축하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나가는데 이제 4A3 막 뭐 10개 받았다 이러면 이제 그 품질관리 책임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해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GMP 도장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게 도장 찍으면 뭐 끝난다 이런 이제 좀 잘못된 인식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잠깐 이제 번외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은 약간 도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거. 근데 이제 베리피케이션은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거 피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이런 거 못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주요한 그 공정별로 퀄리티 컨트롤 그 인스펙션을 하고 이제 완제품이 제작이 됐을 때 파이널 인스펙션 완제품 그러면 이제 100% 샘플링 100% 샘플링을 하시면 이제 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하나만 한다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고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을 양산하는 이제 그 용품업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수량을 찍어내잖아요. 사출해서. 그런 경우는 그 지금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100% 전수 검사하려면 너무 인력이 많이 투여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의료기기 그 수량이 제품 자체 하나하나가 고가이고 뭐 전기 기계적인 제품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전수 검사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면 이제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액티비티즈를 다 이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 있고 제가 디자인 밸리데이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디자인 밸리데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 요즘 이제 그 중요시되는 이제 사용자 적합성, 유저빌리티 밸리데이션이 디자인 밸리데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이 프로세스가 이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여야 되는 건데 디자인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그 만들어진 제품이 사용 목적과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용 목적과 사용자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료기기에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결국 디자인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어 그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프로세스를 밸리데이션 하는 거죠. 디자인 밸리데이션 말 그대로 디자인을 밸리데이션 하는 건데 디자인은 이제 그 사용 목적과 사용자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완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완제품을 가지고 그 사용 목적과 사용자의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테스팅하는 게 이제 유저빌리티잖아요. 예, 유저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밸리데이션에서는 그래서 유저빌리티 밸리데이션 하면은 그거 뭐 정해진 완제품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뭐 계속 유저빌리티 밸리데이션 하는 게 아니죠. 한 번만 하면 끝나고 그걸 또 심사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더 큰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디자인 밸리데이션은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결국은 완제품이 사용자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을 충족하는지를 병원에서 그 임상적으로 테스팅 밸리데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환자 수로 그 임상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취합을 했으면 식약처나 FDA에서 뭐 정확하게 같은 동일한 임상 설계를 또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하면은 한 번으로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밸리데이션에는 그 완제품을 사용 목적과 사용자 필요성을 충족시키는지를 밸리데이트하는 건데 크게는 유저빌리티 밸리데이션하고 그 임상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이제 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스테릴리제이션 밸리데이션, 멸균 밸리데이션이 있고 패키징 밸리데이션이 있고 그리고 주요한 공정 IQQ, PQ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있다. 그리고
그 베리피케이션은 이제 의미가 달라서 이 프로세스에서 베리피케이션이 쓰일 때는 그 100% 이런 샘플 검사할 때, 인스펙션 할 때 그것이 베리피케이션 하나하나 그 검사한다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그 이제 미국 그 정부에서 이제 북한 그 이제 정권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예, 정치적인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뭐 종전 선언을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그 북핵의 검증이 그 핵폐기가 될 때까지는 이제 종전 선언은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런 그 미국 그 국회의원들의 예, 그 레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북핵을 바라보는 입장이 베리피케이션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에 그 핵시설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영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모든 핵시설에 가서 사찰단에 가서 폐기됐다는 것을 그 단어를 쓸 때 그 verifiable 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북핵 폐기에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테스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북한 정권에서는 아니다. 영변에 그냥 여기만 그 핵폐기한 거 확인하고 가라.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이제 그 트럼프 정권 때 뭐 북한하고 이게 그게 이제 결말이 안 나왔죠. 그 부분이 달라서. 그러니까 북한은 밸리데이션을 요구했고 미국은 베리피케이션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런 성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베리피케이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능 시험이라든지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은 그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 하는 거, 검수하는 거 이런 거는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예시를 드려드린 거는 뭐 이게 이게 지금 제일 되게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 좀 설명을 좀 예시를 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가이던스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조금 진행을 드리고 있고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질의 내용을 공유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지금 예, 세 번째 강의에 대한 내용들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이 중요한 방점의 하나가 역시 qualified individuals 그 적격의 품질 관리 요원들이 프로세스를 이제 밸리데이트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격의 요원들이 프로세스를 밸리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facility와 equipment control subsystem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뭐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qualified individuals가 진행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요.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좀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심사를 해보면 이제 교정을 그 검수해야 되는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품질 이런 거 측정할 때 그 뭐 검수해야 되는 이제 이런 장치나 기기 같은 거는 항상 교정이 필요하잖아요. 캘리브레이션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기록물들을 잘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자체, 제조소 자체가 그 제조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environmental contamination control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 의료기기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떤 위험 물질이 생성되거나 관리가 될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제 hazardous material들을 그 이제 원재료들에 대해서는 이제 MSDS가 있잖아요. MSDS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런 위험 물질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에 위해되지 않게 제조와 제작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를 절차를 서를 설립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시겠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에서 IQ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퀴먼트를 그 제조에 쓰이는 여러 각종 장치와 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규정되어진 설치 조건과 설치 환경에 맞게 설치가 되는지 이제 그 이퀴먼트에 대한 리퀘어먼트들도 규정을 하고 그것대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그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레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드 카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자 문서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즘은 이제 전자 일렉트로닉 그 시스템으로 제조가 되는 이제 그 처음에 원자재가 입고가 되면서부터 그 공정이 지나가면서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그 기록을 쭉 그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트레이스가 되게 왜냐하면 어 완제품이 이제 그 제대로 되지 못한 제품이 나왔는데 그러려면은 어느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려면 그게 다 추적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드 카피로 운영을 하셔도 되고 전자 파일로 운영하셔도 되는데 하드 카피로 하면 이제 분실과 기록에 이제 보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전자 파일로 운영을 하시는 게 관리하시기에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다큐먼트 컨트롤가 이제 기록 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기록 관리에서는 이제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이제 모든 품질 문서에 대한 이제 관리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특별히 이런 공정에 대한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지에 대한 이제 절차가 필요하고 그 규정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다큐먼트에서 이제 품질과 관련된 그 프로세스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절차서가 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그 다큐먼트 컨트롤 상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하튼 그 품질 관련된 기록들은 이제 적어도 2년 이상 그렇게 보관을 이제 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DMR이라는 것은 이제 완제품을 규정하는 이제 제품 표준서가 되겠죠. 한국말로는 제품 표준서 DMR. 그래서 이 여기에는 이제 완제품을 이제 제조하는 제작하는 이제 모든 내용들이 이제 DMR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제품 규격서에는 제품의 규격과 프로세스 어떻게 이 그 완제품을 만드는 절차서들 그 다음에 그 제품 규격과 제품 제작에 관련된 QA 절차서. 그 다음에 이 제품 완제품도 라벨링과 패키징도 완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규정하는 내용들이 다 DMR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DHR이 되죠. 그래서 보통 심사를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로트를 특정해서 그 로트에 대한 DHR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그 생산하는 모든 히스토리에 대한 레코드가 이제 컴필레이션 이게 이제 어 컴필레이션 이제 편찬이라는 뜻인데 그 모든 기록들이 쫙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뜻이죠. 그래서 DHR을 하드 카피로 관리를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상 파일로 관리를 해서 뭐 이렇게 전자로 관리가 돼서 한번 딱 출력하면은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이제 파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DHR에는 제조 날짜 그리고 생산 수량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수량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그 약간 COVA처럼 그 제대로 제작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고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인 그 QSR 요건들에는 이제 디자인 컨트롤, 퍼체이싱 컨트롤, identification, traceability, acceptance activities, 라벨링, 그리고 제품의 핸들링, 그다음에 서비싱,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통계적 기법, statistical techniques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제가 세 번째 강의 말미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채팅창에 적어줄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워닝 레터 FDA가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이제 인스펙션을 지금
뭐 10년 전이죠. 2,000개 정도 1년에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워닝 레터는 한 제조사의 8%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워닝 레터가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워닝 레터는 제가 일단 일했던 그 세계 글로벌 기업에서 워닝 레터, 제가 참여해가지고 워닝 레터를 받아본 적은 없었고요. 워닝 레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워닝 레터를 받는 경우, 워닝 레터를 제대로 시정을 안 하면 이거 판매가 중지되거든요. 그래서 워닝 레터는 아주 심각한 것이고,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 상당히 많은 거의 뭐 10%에 육박하는 의료기 기업들이 워닝 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워닝 레터를 받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캐파, 제가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캐파를 관리를 잘 안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워닝 레터를 받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 매니지먼트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테이션상, 그 다음에 프로덕션 컨트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 경영진하고 캐파 관리,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제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니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그 제조에서 부적합보다도 부적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캐파. 예, 이게 이제 그거, 이 캐파를 사실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회사가 대충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가 제일 방점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캐파에 관련된 게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캐파에 관련된 게 어, most frequent. 예, 제일 많이 캐파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좀 진행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기재를 해 주시고요. 예, 궁금하신 내용이 또 생각이 나시면은 그러면은 뭐 다음 강의 때 또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 좀 그 종료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셨던 런치 타임을 가지시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그러면 2시에 네 번째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 동안 강의 들으시고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2시부터 강의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잠시만요.